토요일 오전 11시.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골목 아래로 아주머니 두 분이 나란히 걸어가더라고요. 한 분은 손에 떡볶이 봉지를 들고 한 분은 그걸 보면서 깔깔 웃고 있었죠. 그 웃음소리가 창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무릎 위에 올려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복순아, 나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제가 보낸 건 사흘 전이었고 답장이 온 건 그날 새벽 2시였죠. 저는 그 짧은 문장을 한 10번쯤 다시 읽었어요.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근데 그 다음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어요. 교단에서 30년 아이들한테 늘 둘러싸여 있었고, 퇴직하고 나서도 동창 모임, 교사 모임, 동네 복지관 강의까지 가는 곳마다 제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5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찾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예전에 자주 연락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뜸해진 분 계신가요? 전화하면 늘 바쁘다는 말만 돌아오는 분 계신가요? 모임에 나만 빠진 것 같다는 느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삼킨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아마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도요. 제가 교장으로 퇴임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2018년 2월 강당에 학부모들이 가득 모였고 제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줄을 서 있었죠. 30년을 함께한 선생님들이 눈물을 훔치고 교감 선생님이 마이크 앞에서 목이 메더라고요. 그날 저는 정말로 행복했어요. 아,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친구들도 많았어요. 명희, 옥자, 둘이, 선자. 이 네 사람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어요. 거의 60년 가까이 된 사이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갔고 명절이면 빠짐없이 선물을 챙겼어요. 누가 아프다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갔고 누가 경조사가 있으면 모두 함께 했죠. 그 중에서도 저는 늘 중심이었어요. 식당 예약도 제가 했고 여행 계획도 제가 짰고 누가 힘들다 하면 제가 먼저 연락했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이 모임의 기둥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퇴임하고 이태가 지날 무렵부터였어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옥자가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했고 둘이는 만나자고 하면 요즘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선자는 아예 카카오톡 답장이 하루씩 밀리더니 나중엔 이틀, 사흘이 되기도 했고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다들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바쁠 수도 있지. 그렇게 혼자 납득을 시켰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옥자 계정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옥자, 둘이, 선자 셋이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배경을 보니까 제가 몇 달 전에 같이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한 바로 그 식당이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추더라고요. 나만 빠진 거였어요. 나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해 봤죠. 내가 돈을 떼먹은 적 있나? 없어요. 내가 누구랑 크게 싸운 적 있나? 없어요. 내가 뒤에서 나쁜 말을 하고 다닌 적 있나? 그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새벽 3시쯤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명희한테는 전화해 볼 수 있겠다. 명희는 아직까지 제 전화를 받아줬으니까요.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요. 다음 날 아침 명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명희가 받더라고요. 복순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명희가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갈게. 그날 오후 2시. 명희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얼른 문을 열었는데 명희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평소의 명희였다면 문 열리기 무섭게 야, 뭐 먹을 거 없어? 했을 텐데. 그날은 현관에 서서 가방 끈만 꼭 쥐고 있었어요. 명희야, 왜 그래? 들어와. 거실에 앉아서 커피를 내려드렸어요. 명희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쥐고서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명희야, 무슨 일 있어? 몸 어디 아파? 명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묘했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기도 하고. 복순아, 나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심장이 철렁했어요. 6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이렇게 무겁게 말을 꺼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응, 말해. 근데 듣다가 화내면 안 돼. 끝까지 들어줘야 해. 알았어. 말해봐. 명희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복순아, 내가 혼자가 됐는지 나라도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왔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내가 왜 혼자가 됐는지. 그걸 명희가 안다고. 저는 반사적으로 방어했어요. 혼자가 됐다니 무슨 소리야. 다들 그냥 바쁜 거겠지. 명희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어요. 아니야, 복순아. 바빠서 그런 게 아니야. 명희가 잠시 말을 골랐어요. 복순아, 너 기억나? 작년 가을에 우리 다 같이 옥자 꽃집 가서 차 마셨던 날.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옥자가 새로 꽃집을 넓혔다고 해서 5이서 모였던 그날. 응, 기억나? 그날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해? 저는 선뜻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글쎄, 그냥 일상 얘기했지 않았나? 맞아. 일상 얘기였지. 근데 그 일상 얘기가 문제였어. 뭐가? 명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너 그날 아들이 대형 로펌의 파트너로 승진했다는 얘기 했잖아. 그리고 며느리가 손주 피아노랑 영어를 시키는데 선생님이 얼마라고 했잖아. 남편이 퇴직연금 운용해서 수익이 꽤 됐다는 얘기도 하고. 듣고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했어요. 근데 그게 왜요? 그냥 우리 집 사는 얘기 한 거잖아. 명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복순아, 너 옥자 사정 알아? 옥자.
꽃집을 운영하고 있죠. 남편이 10년 전에 사업을 하다 크게 망했고 빚을 갚느라 집도 팔았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빚은 거의 다 갚았지만 형편이 많이 빠듯하다는 건 알고 있었죠. 알지. 많이 힘들었잖아. 그래. 근데 옥자가 나한테 그러더라. 명희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복순이 만나고 나면 집에 오는 내내 기분이 이상하다고.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대. 그냥 기분이 가라앉는다고만 느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매번 만날 때마다 자기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뭘 어쨌길래? 나 옥자한테 나쁜 말 한 적 없어. 알아. 너는 나쁜 말 한 게 아니야. 근데 복순아. 명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옥자는 아들이 취직이 안 돼서 걱정이야. 손주한테 학원 하나 보내기도 빠듯해. 남편이랑 둘이서 꽃집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한 달 수입이 얼마 안 돼. 그런 옥자 앞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숨이 턱 막혔어요. 나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알아. 너한테는 그냥 일상이었겠지. 근데 듣는 사람한테는 달랐어. 명희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대. 사람이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힘든 감정이 뭔지 알아? 비교당하는 느낌이래. 직접 비교를 안 해도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격차가 느껴지면 마음이 무너진다고. 특히 오래된 친구 사이일수록 더 그렇대.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사이니까 오히려 더 날카롭게 꽂힌다나 봐.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옥자만이 아니었어요. 선자도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선자는 평생 전업주부였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자식들은 있지만 다 멀리 살고 월세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죠. 그런 선자 앞에서 제가 남편 얘기, 퇴직연금 얘기, 아들 승진 얘기를 했으니 친구 사이는 수평이어야 편한 거야. 명희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대화 속에서 한쪽이 계속 올려다보는 느낌이 들면 지치거든. 처음엔 그냥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다가 나중엔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는 거야. 이유를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게. 가슴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친구들을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밥도 자주 사고 선물도 먼저 챙겼는데, 그 안에서 친구들이 조금씩 상처를 받고 있었다니. 이게 첫 번째야. 명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두 번째가 있어.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봐. 복순아, 너 모임에서 소식 전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건 맞았어요.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정보가 빠른 편이었거든요.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누구네 집이 어쩌고 있다더라. 그런 소식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게 제 역할이기도 했죠. 그게 어때서? 친구들끼리 소식 나누는 거잖아. 명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소식 나누는 거랑 뒷담화는 달라, 복순아. 저는 발끈했어요. 내가 언제 뒷담화를 했어? 그냥 걱정돼서 한 말들이야.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했겠지. 명희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근데 복순아, 작년에 둘이 남편이 수술 받았을 때 기억나? 둘이 남편이 담낭 수술을 받았었죠. 둘이가 저한테 걱정이 된다고 털어놨었어요. 응, 기억나. 너 그때 둘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한테 그 얘기했잖아.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랬던 것 같기도 했어요. 아, 둘이 남편이 수술을 받았대. 둘이가 많이 걱정되겠지? 이런 식으로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걱정돼서 한 말이잖아. 둘이가 나한테 그러더라. 명희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복순이한테 속 얘기를 털어놨는데 그게 다음날 다른 친구 귀에 들어갔대. 그때 둘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냥 걱정이 됐으니까. 알아. 너는 걱정이었겠지. 근데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봐. 복순아. 명희가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없을 때 내 얘기도 저렇게 하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야. 머리가 아득해졌어요. 선자도 그랬어. 명희가 말을 이었어요. 선자가 혼자 사는 거 외롭다고 나한테만 말했는데 나중에 복지관에서 아는 사람이 그 얘기를 먼저 꺼내더래. 선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어. 누가 말했는지 뻔하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걱정이 됐던 거예요. 선자가 혼자 사는 게 안쓰러워서, 둘이 남편 수술이 걱정돼서 나쁜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복수나 심리학에서 간접 공격이라는 개념이 있대. 명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직접 욕하는 게 아니라 걱정인 척, 안타까운 척 하면서 남 얘기를 퍼뜨리는 거야. 말하는 사람은 나쁜 의도가 전혀 없어도 듣는 사람 마음에는 불신이 쌓인대. 그 불신이 쌓이다 보면 이 사람을 만날 때 입 조심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명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복순아. 나도 한때 너한테 속 얘기를 못하겠다고 생각한 적 있어. 뭐라고? 2년 전쯤인가. 내가 딸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았잖아. 기억나? 기억났어요. 명희가 딸이랑 말다툼을 해서 한동안 연락을 끊었었다고 쟤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었죠. 응, 그때 나 너한테 말했거든. 근데 그 뒤에 옥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딸 얘기를 꺼내더라고. 명희 너 괜찮아? 이러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가 말했어? 응. 명희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나 많이 서운했어, 복순아.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 내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는 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명희한테까지, 가장 오래 곁에 있어준 친구한테까지 그랬다니.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해도 될까? 명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복순아, 너 2019년 퇴임하고 나서 한 6개월간 기억나? 퇴임 직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그 시간. 30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그 공허함.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기억나? 그때 내가 힘들었잖아. 응, 나도 알았어. 그래서 들어줬지. 명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근데 복순아, 솔직히 말할게. 명희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내 전화가 오면 받기 전에 한숨이 먼저 나왔어.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왜? 처음 한 달은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친구가 힘든데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어. 퇴임하고 나서 공허하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집에서 남편이 말도 없다. 매번이 이 얘기였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저는 명희한테 정말 자주 전화를 했었거든요. 복순아, 나도 그때 힘든 일이 있었어. 명희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잖아. 그때 병세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내가 거의 매일 병원을 다녔거든. 몸도 지치고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는데. 명희야. 근데 복순아, 나는 너한테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 왜냐고 물으려는 순간 명희가 먼저 말했어요. 전화하면 바로 내 얘기가 시작되니까. 안녕, 요즘 어때? 하면 바로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복순아. 이게 시작되거든. 내가 한마디 끼어들 틈이 없었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그랬어? 응. 명희가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둘이도 그랬어. 둘이가 나한테 그러더라. 복순이 전화 오면 전화기 보면서 잠깐 망설이게 된다고. 받으면 1시간은 기본이고 끊고 나면 왠지 기가 빠진다고. 뭔가 짊어지고 온 것 같다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힘들었으니까요. 퇴임 후에 진짜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친구들을 지치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복순아, 힘들 때 친구한테 기대는 건 당연해. 그게 우정이니까. 근데 그게 한쪽 방향으로만 반복되면 관계가 무너져. 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게 있대.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들으면 듣는 사람 뇌에서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대. 처음엔 공감하다가도 반복되면 몸이 먼저 반응해서 피하게 된다는 거야.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려는 걸 꼭 참았어요. 나는 받기만 했던 거구나. 한 번도 명희 너한테 어떻게 지내냐고, 힘든 건 없냐고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던 거구나.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저는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싶어요.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지치게 한 건 아닐까 싶은 분 계신가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사실 이게 가장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예요. 명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복순아, 마지막 얘기야. 이건 내가 직접 느낀 거야. 목소리가 한층 조심스러워졌어요. 복순아, 너는 교장 선생님이었잖아. 응. 30년을 아이들 가르치고, 선생님들 이끌고, 학부모 상담하고,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야. 근데 복순아, 그게 친구 사이에서는 가끔 힘들어. 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소리야? 너 기억나? 재작년에 선자가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날. 선자 아들이 선자한테 연락을 잘 안 한다고 명절에도 안 온다고 서운해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응, 기억나.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았어요. 뭔가 조언을 해줬던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했는데? 명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자야, 그건 아니지. 아들한테 너무 그러면 애들이 더 멀어져.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방법을 알려줬잖아. 그것도 꽤 길게. 뜨끔했어요.
그렇게 말했던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선자 잘 되라고 한 말이잖아. 복순아, 선자가 나한테 그러더라. 명희가 제 눈을 바라봤어요. 복순이 만나면 꼭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언제 선자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했어? 직접 그 말을 한 건 아니야. 근데 말투가 그래, 복순아. 명희가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알려줄게. 이런 식의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존심이 중요하잖아. 친구한테 그런 느낌을 받으면 만나기가 꺼려지는 거야. 둘이도 마찬가지야. 명희가 말을 이었어요. 둘이가 시어머니 문제로 힘들다고 했을 때 기억나? 내가 둘이한테 그렇게 오래 참으면 안 된다. 요즘은 며느리도 자기 삶이 있는 거다. 한번 확실하게 말해라. 이렇게 했잖아.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둘이 걱정이 돼서요. 둘이가 그 뒤로 고민을 잘 안 털어놓더라고. 나한테도.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복순아. 명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너는 평생 누군가를 이끌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왔어.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친구 사이에서 그 역할을 내려놓지 못하면 상대방은 지쳐. 친구는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냥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랬구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명희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방식이 틀리면 상처가 돼. 조언이라는 건 결국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는 뜻이거든. 그걸 오래된 친구한테 반복해서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라도. 그날 저는 4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 나도 모르게 친구들을 비교의 그늘에 세웠다는 것. 두 번째,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것. 세 번째, 받기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 네 번째, 친구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되려 했다는 것. 4가지 이야기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억울한 마음도 없었어요.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50년 가까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명희가 일어서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명희의 손을 잡았어요. 명희야, 잠깐. 명희가 멈췄어요. 너는 왜 아직 내 곁에 있어? 다른 애들은 다 멀어졌는데. 명희가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복순아, 나도 솔직히 말할게. 응. 나도 한동안 너한테 연락 안 하려고 한 적 있어. 진짜로. 알아. 아까 말했잖아. 아니, 그것 말고도. 명희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아, 복순아. 내가 간호사로 30년 일하면서 생긴 직업병이 있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려는 습관. 나도 친구들한테 종종 그렇게 했어. 옥자가 힘들다 하면 바로 해결책 얘기하고. 그게 옥자한테 상처가 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저는 명희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사과했지. 옥자한테 직접. 야, 내가 그때 내 말 제대로 못 들어줬다. 미안하다고. 옥자가 뭐래? 명희가 빙긋 웃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했지. 그래도 고맙다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명희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명희가 제 눈을 바라봤어요. 복순아,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너를 혼내러 온 게 아니야. 너 아직 변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온 거야. 그리고 솔직히 나도 내가 없으면 허전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 이 사람이 오늘 이 말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마음을 단단히 먹었을까? 고마워, 명희야. 진심으로. 명희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려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전화해야지. 옥자한테도, 두리한테도, 선자한테도.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할 수 있어. 나 알잖아. 명희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옥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4번 울리고 옥자가 받더라고요. 복순아. 웬일이야? 저는 심호흡을 하나 하고 말했어요. 옥자야, 나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옥자도 놀랐을 거예요. 제가 먼저 옥자 안부를 물은 게 얼마 만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렇지 뭐. 꽃집은 봄이 되니까 조금 바빠졌어. 그래, 봄꽃이 많이 들어오겠네. 많이 힘들겠다. 종일 서 있어야 하니까. 힘들긴 해도 꽃 보면 기분은 좋아. 그날 통화는 20분 정도 이어졌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저는 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옥자 얘기를 들었거든요. 손주가 요즘 말을 너무 잘한다는 것, 꽃집에 새로 들여온 수국이 예쁘다는 것, 남편이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닌다는 것. 저는 조언을 참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아이고, 남편 많이 힘들겠다. 옥자, 너도 걱정이 많겠네. 전화를 끊으려는데 옥자가 말했어요. 복순아, 왠지 오늘 통화가 좋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는 두리한테 전화했어요. 두리가 반가워하면서도 살짝 경계하는 게 느껴졌어요. 당연하죠. 저는 그냥 담담하게 말했어요. 두리야, 그동안 내가 좀 이상하게 굴었던 것 같아. 내 얘기만 너무 많이 했던 것 같고. 두리가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복순아, 뭔 소리야, 그냥 다 그렇지. 아니야. 미안해, 진짜로. 두리가 또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뭘. 그리고 선자. 선자한테는 용기가 제일 필요했어요. 선자는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연락이 없었거든요. 신호음이 5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선자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선자야, 나야. 복순이. 응. 웬일이야? 그냥. 혼자 사니까 외롭지는 않아? 요즘은 어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선자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떨리는 것 같기도 했죠. 사실 요즘 좀 외롭긴 해. 아들이 명절에도 못 온다고 해서 저는 바로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어요. 그랬구나. 많이 서운하겠다. 응, 뭐 어쩌겠어. 그래도 말하고 싶을 때 전화해, 선자야. 내가 들을게. 선자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복순아, 고마워. 그로부터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명희한테 문자가 왔어요. 복순아, 우리 5이서 밥 한번 먹을까? 저는 화면을 보고 한참 있었어요. 5이서, 옥자도, 둘이도, 선자도.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어요. 동네 작은 한식집이었는데 다들 오는 길에 얼굴이 조금 어색했어요. 당연한 거죠. 이게 얼마만인지. 자리에 앉고 나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나 할 말이 있어. 다들 저를 봤어요. 그동안 내가 많이 잘못했어. 나도 몰랐는데 내가 너희들 마음에 상처를 준 게 많았던 것 같아. 미안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옥자가 말했어요. 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둘이가 피식 웃었어요. 복순이 너 술 마셨어? 선자가 그 말에 웃었고 명희도 웃었어요.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울음이 나오려는 걸 웃음으로 겨우 막으면서요. 아니, 진짜야.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고 너희 얘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옥자가 말했어요. 복순아, 우리도 다 그래. 누가 완벽하겠어. 둘이가 덧붙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 그날 밥을 먹으면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야기를 이끌었는데 그날은 다들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옥자는 꽃집에 봄이 오면 얼마나 바쁜지, 둘이는 요즘 시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는 것, 선자는 동네 복지관에서 그림 그리는 모임을 시작했다는 것. 저는 주로 들었어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겠다. 잘 됐네. 좋겠다.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명희가 제 옆에 나란히 걸으면서 말했어요. 복순아, 오늘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가벼웠어. 예전엔 모임 끝나고 나면 왜 저렇게 말했지 싶었는데 오늘은 그냥 좋았어. 명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맞는 거야. 저는 70대가 되어서야 이걸 알았어요.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 배웠다는 걸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챙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걸 느끼고 싶었던 건 아닐까? 걱정한다고 했지만 그 걱정이 상대방의 경계를 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조언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고. 저는 50년이 넘게 걸렸지만 이제야 제 허물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부터 연락이 뜸해진 친구. 전화하면 늘 바쁘다는 말만 돌아오는 친구. 모임에 나만 빠진 것 같은 그 서운함.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 마음에 비교의 그늘을 들이운 건 아닐까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흔든 건 아닐까요? 내 짐을 그 친구 위에 올려놓은 건 아닐까요? 친구 앞에서 선생님이 되려 한 건 아닐까요? 거창한 말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야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돼요. 그 한마디가 조용히 멀어지던 친구를 다시 가까이 데려올 수 있어요. 늙어서 곁에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돈보다도 어쩌면 건강보다도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오래된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저는 잃어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니까요. 오늘도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